안녕하십니까. 대구 농촌. 이번 주는 월요일이 광복절이자 제74주년 건국기념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하는 이 집회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한 주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바로 규정, 그 점 하나는 분명히 잘 잡았다.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경축사에서 독립정신은 자유를 위한, 말하자면은 여정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3.1 만세운동, 바로 이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여기서부터 시작된 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은 이른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 자유, 민권, 그리고 뭡니까? 자, 이 보편적 원칙을 향한 노력이야. 그렇게 해서 자유, 민주, 공화국을 이룬 것이다. 말하자면 독립의 정신이 전체주의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말하자면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에서 구현이 됐다. 저 북한 체제, 김일성 3대 세속 왕조는 독립정신을 배신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점은 높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 좌빨들의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었지만은 이 문재인, 특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습니다. 쟤네들은 북한은 김일성의 30년대 후반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이 되지 않는 만주 항일 투쟁이 대한 독립의 말하자면 원인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남쪽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있고 김일성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받은 북한이 말하자면 이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왔죠.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거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쟤들이 내세웠던 게 이른바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높이 받들어서 대전 제3현충원에다가 안장을 하는 세리모니를 어마어마하게 벌였죠. 그러나 홍범도는 봉우리 전투의 이후로 소련 정권에 말하자면 포섭이 돼가지고 1921년 유명한 자유시 참변했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우리 독립군 2,000여 명을 몰살시키고 독립운동이 사실상 만주에서 사라지게 만든 공산주의 부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일제히 소련으로 넘어가서 김일성 초대 내각의 장관으로서 6.25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이를 건국 훈장을 주겠다고까지 나오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던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의 저 전체주의 국가는 독립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건국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경제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이 점은 추후에 또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지만은 또 커다란 지금 인사 참사가 지금 예고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민주평통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헌법 92조에 남북한 통일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도록 하는 헌법상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국가에서 위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 마지막 단위 시, 구, 전국에 250개 민주평통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도 미주, 아시아 지역, 유럽권 등등에서 6개 권역으로 해서 45개 세계 주요 도시에 민주평통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2만여 명이 됩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81년에 민주평통으로 자문회의를 이렇게 크게 하였는 것인데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어떤 군사력, 경제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이 앞선 부분이 오히려 많았죠. 그래서 북한이 1980년에 이른바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북한식으로는 관변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라니, 북한의 민간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평통을 민간단체라는 이름으로, 조평통 이름으로 우리 쪽에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사실상 간첩지령이 내려오고, 해외에다가 더구나 그 당시에는 아마 저쪽에 우리보다 달러가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들이 해외에서 그냥 조평통 이름으로 막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대응으로 바로 만든 것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그 조직을 이 양도받는 식으로 하면서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한 8천 명 정도였는데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꿈이 있잖아요. 2만 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 쉽게 말하면은 남북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민족 대협상,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 앞으로의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 민주평통이 간단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 대표로, 거기서 대표를 뽑아서 남북 대협상이 벌어지는 민족 대표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구를 헌법에다가 넣었는데 그 이후로도 헌법이 몇 번 바뀌었죠. 87년 헌법에서 정권의 부침에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결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민주평통이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장이 대통령이 겸직가 들어오고 있고 부의장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전체 민주평통을 총괄하고 상근 운영하는 수석 부의장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예우가 어떻게 될까요? 장관급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총리들이 많이 임명된 이수성 씨라든가 이홍구 총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총리급일 수도 있고 최소한 부총리급 예우가 되는데 대통령 의장 수석 부의장이 그 다음이면 사실상 없지만 부통령급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최근까지 당연하죠. 민주당의 육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석현 옛날 전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압박을 가해서 17일날 사표를 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전 대한민국 기대기 언론에 김무성이가 내정이 됐다 기사가 쫙 깔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한 달 전쯤에 윤석열이가 의명을 물어와서 김무성이가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김무성이가 민주평통의 책임자입니까? 제가 민주평통 그 역할을 설명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민족 대표로서 김무성이가 적합한 인물입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김무성이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탄핵의 주역이 간단한 주역도 아닙니다. 탄핵이 끝나고 나서 아마 그게 19년인가 19년 11월 달인가
박지원이가 어느 언론사와 아침 뉴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싶어. 16년 11월 전. 그런데 3분의 200명을 확보해야 되니까 숫자가 최소한 18명 정도가 필요하니까 20명을 어떻게 저 배신자를 만들어내느냐. 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멈칫멈칫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김무성이 한번 만나보자. 김무성이 뭐 수가 안 했겠느냐. 그랬더니 김무성이가 뭐라고 그랬어? 20명 갖고는 형님 불안하니까 한 2배 40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40명 제발 좀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김무성이가 전화 왔어.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탄핵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명만 필요하다는데 그 보너스까지 덧붙여서 40명을 만들어줘. 그런데 정작 표결을 12월 9일날 했습니까? 했더니 다 우리 아시죠? 무기명 투표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출석자들 다 따져보니까 새누리당에서 62명이 넘어갔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엄연한 사실. 그때 박정희가 보냈다. 탄핵의 1등 금메달은 김무성이다. 나는 은메달이다. 그렇습니다. 탄핵의 금메달 수상자 김무성입니다. 근데 이자는 조용하게 있었죠. 유승민이는 뭐 최근에도 돌아다니고 책도 내가 뭐 출판기념회당 바로 뭐 실패로 끝났지만 경기도 지사 후보로도 나와서 여론조사 받고, 김무성이는 51년생 만 71살 지 스스로도 이제 선출직으로 나갈 단계는 아니라는 걸 알고 영리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20년 4.15 총선 21대 총선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58년생인 유승민이는 아직까지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 저렇게 막 도전을 돌아다니는데 김무성이는 뒤로 빠져있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탄핵 조약하면 누구든지 김무성, 유승민이 아니에요. 저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포에 그 엄청난 큰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마포 포럼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여야 국회의원 누구는 40명이 들락거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60명까지 온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비대위원장 맡은 조영이 마포 포럼 사회자, 그 다음날 저 비오는 수해 현장 봉사활동 가가지고 야 비가 내리면 사진 참 잘 나온다, 비 좀 왔다고 왔으면 좋겠다 헛소리한 김성원이라는 놈, 동도천 이놈 거기 아주 열성 행동 활동 대원입니다. 장재원이 뭐 지금 잘 나간다는 뭐 김성동이 전부 김무성이 밑에서 한때 활동하던, 사실상 김무성이가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이 이 국힘당에 지금 배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권성동이 장재원이가 세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나중에 또 이 기회에 남겼습니다. 난 인맥이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핵심으로 여기는 몇 군데는 내가 챙기겠지만은 너희들이 좀 다 알아서 당신들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이들이 막 추천했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정치권 붙어서 제일 많이 추천한 자가 장재원이래요. 그래서 저는 장재원이가 권성동이보다는 한 수 위고 실질적으로 장재원이다 하는데, 장재원이가 추천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으로 이진복이라고 있는데 부산 출신 재선이요. 근데 이준석이가 난리를 치고 국힘당
당이 그냥 개차반으로 돌아가서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더구나 정치권에 단 하루도 못 남은 적이 없던 윤석열을 당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 단 한 번도 언론 지상이나 이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이진복이가 누구냐? 김무성이 직계 꼽은 놀고 있으니까 하나 추천해서 장전해가 그렇습니다. 그런 뒷전에 물러나서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국힘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지금 내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제 제가 맡고 있는 인사 뉴스를 통해서 아주 격렬하게 규탄을 하고 김무성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윤석열 정권에 일단 성공이 돼 흔들리잖아요. 앞서 아까 우리 어느 연사분 말씀에 만약 여기에서 무너지면은 정권 잡으려면 누구예요? 이재명이가 눈에 보이잖아요.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저놈들이 지금 탄핵을 막 세 번째로 지금 언급하면서 공간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저는 간곡히 호소하는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김무성이를 데려와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부처를 보냈더니 그리고 문재인이 좌파 때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갖다 바친 저 탄핵의 원흉을 민주통통 대통령 대신 자리에 앉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왜 저자를 데리고 왔을까? 저는 강력한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추천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실은 엄모하고 바깥에서 지원하고 그 모든 어떤 교활한 트릭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대통령을 쫓아낸 그 음모의 세력이죠. 혹자는 이걸 뭐 세계적인 음모론에 비춰서 딥스테이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제 짧은 안목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 때부터 뿌리 깊은 내각제주의자다. 호남의 한민당을 비롯해서 조중동 저 세력들 기회만 있으면 내각제 권력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탄핵을 음모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세력들이 작년에는 이준석이라는 천방지축 젊은 놈을 제1야당 대표로 만들어낸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보수 타작 괴멸 작전의 핵심 하수인이었던 윤석열이를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우파 보수 후보로 만들어낸 세력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박 같은 세력, 그 세력들이 아마 최근에 어느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무성이를 강력히 추천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 출범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그 보복 수사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씻어낼 수 없는 어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우리 이정신 단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달성 사저에 계신 대통령을 면담하고 사과를 했고 명예회복에 약속을 또 했고 또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고 취임식에 참석해서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축하를 해드렸고 저희들은 그거를 믿고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탄핵의 어떤 원죄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가급적 이제는 탄핵 세력들은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 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이 윤석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세력이 추천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윤 대통령, 당신은 말이야, 정치권에 전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김무성이 저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는 거잖아. 저자가 얼마나 그 보스 기질이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김무성이는 다 걸칠 수 있잖아. 당신은 어차피 주요 정책을 하려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누가 할 수 있겠어? 정치와는 관련 없는 자리잖아. 민주평등.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김무성이 싹 갖다 놓고 김무성이를 다 이렇게 살려주면은 그런 필요할 때 김무성의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네가 좀 활용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아마 이런 식으로 솔깃한 맛,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런 거로 저는 윤석열을 회유를 했다고 보고 윤석열이도 일부 동의를 하고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자는 한 번 배신한 자입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 세 번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김무성이는 정치에 풍부한 일에 줄기차게 내각제를 추진해온 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보고 나서 내각 책임제 권력 분산형 개헌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한민국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인지를 아마 실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저 내각제를 타고자 하는 세력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저 세력들은 여야가 없어. 이념과 관계없는 겁니다. 의회의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 배치를 달면서 일본의 예를 보면은 내각제가 되면은 세습이 또 쉬워져.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의 주미원의 25%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좀 주미원들. 걔들의 꿈은 자기들의 의원직의 연장일지. 윤석열 정권의 성공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하면서 경고합니다. 당신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대통령실의 정권 수행이 위태로워지고 정권의 축이 국회로 넘어가는 순간 저 여야는 또 야합을 해서 내각제 권력 분산령이라는 이름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일견 정치에는 관련이 없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니까 정치에는 관련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무성이를 민주평통 부의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은 탄핵 죄역들에 대한 윤석열의 정치적인 사면 복권이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죄역들의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마음적으로 승복하지 않으면서 좌파 정권을 연장할 수 없어서 저 이재명이라는 좌파자한테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서
기호 2번에 찍었던 2천만 국민들의 그 뜻을 배신하는 꼴,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김무성이가 일방적으로 언론풀에 해가서 쫙 돌렸다고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으면서 아직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습니다. 김무성이 임명하면은 당신에 대한 지지가 방감 딱 떨어집니다.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당신이 기피해야 될 최고 1호 인물이 바로 김무성이에요. 김무성이를 대표하는 탄핵 세력과는 단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 주변에 들어알리시고 손가락 운동을 해야죠. 저도 김무성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저 탄핵 원흉 김무성이의 정치적 부활을 절단코 막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와 또 언론사에 오래 종사하신 그런 경륜과 해박한 지식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곽성문 상임 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투표하고 선거운동을 해드리고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지저분하게 저급하게 무슨 거기다 대고 청구서를 내고 한 자리 달라 그러고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합니까?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정말 저희들 같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오늘 집회에 오셔서 수고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장시간 방송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로 TV 대표님